그래서 이제 1단원을 다시 복습을 하고 넘어갈 텐데요. 보면 4월 9일부터 원격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지필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필고사 시험이 날짜가 지금 7월 말에서 7월 말 정도, 8월 초 정도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전부 다 1단원부터 2단원 플러스 2차 함수 나가는 것까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3단원이 되겠죠. 그래서 1단원이 제곱근과 실수, 2단원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1단원 부분이 우리가 이 3월부터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 왔는데 그때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원격 수업하는 동안 1단원 제곱과 그 성질을 마무리하고 5월 27일이 등교 날짜로 정해졌죠. 중학교 3학년들이 등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5월 27일부터 등교를 하게 돼서 이때도 또 잘 모르는다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복습을 먼저 하고 복습이 끝난 다음에 또 2단원을 또 복습을 할 겁니다. 온라인 이제 재택 원격 수업으로 한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 활동지로 복습을 하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행평가, 그동안 계속 안내를 했는데 신문 만들기입니다. 이제 주제는 수학과 관련된 주제겠죠. 그래서 수학 신문 만들기인데 주제는 이 제곱근과 실수에서 정하시면 되고 자세한 안내는 등교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초쯤에 아마 수행평가, 첫 번째 수행평가 신문 만들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차 함수를 배우고 나서 뭐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고서 제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띠는 이런 사진을 찍고 이제 분석해서 보고서 제출하는 두 번째 수행평가,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곱근과 그 성질 복습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과 제곱근의 관계는 제곱의 반대 상황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3과 마이너스 3이 있을 때 3을 제곱하게 되면 9가 되고, 거꾸로 9를 제곱근 하면은 제곱해서 9가 되는 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제곱수가 뭐가 있죠? 제곱수를 기억해주면 좋은데, 제곱된 수죠. 어떤 정수를 제곱하여 된 수. 4, 9, 16, 25 이런 식으로 36, 49 각각이 뭘 제곱한 거냐면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제곱된 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빠진 숫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2라든지 3이라는 숫자는 제곱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2의 제곱근을 구하는 방법은 루트를 쓰는 근호를 이용하는 거죠. 근호라는
기호를 활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제곱근에서 항상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제곱근은 루트 2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2도 있다. 그래서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있다. 항상 두 개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4의 제곱근,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음의 제곱근까지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단 주의할 점은 0의 경우 0의 제곱근은 0 하나겠죠. 0은 음수다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모든 제곱근은 뭐 두 개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주어진 경우 잘못된 거죠. 모든 수의 제곱근은 두 개가 아니라 0은 제곱근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호, 이거 기호, 루트라는 기호를 잘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트라는 거, 이거는 영어 단어로 뿌리라는 뜻이죠. 뿌리. 그 뿌리는 근. 그래서 우리가 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호. 한글로는 근호가 되겠네. 그래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는 방법에서 제곱수 같은 경우는 근호를 쓰지 않고 나타낼 수가 있다. 즉 예를 들어서 루트 81 같은 경우는 바로 9로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왜 플러스 마이너스 9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걸 잘 생각해 보면은 바로 요 문제입니다. 9의 제곱근과 9의 제곱근 9의 차이점이 뭘까? 둘은 다릅니다. 9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뜻이 제곱해서 제곱하여 9가 되는 수라는 뜻입니다. 그럼 제곱해서 9가 될 수 있는 수는 마이너스 3의 제곱도 있다는 거, 그냥 3의 제곱도 있고, 그래서 9의 제곱근은 두 개다.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개. 그래서 무엇의 제곱근을 물어볼 때는 항상 두 개가 있다.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그래서 9의 제곱근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음의 제곱근 같은 경우는 제곱근 9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곱근이라는 건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영어로는 루트입니다. 루트, 제곱근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 말은 그냥 루트 9라는 것이고, 루트 9를 기호를 쓰면은 루트 9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그냥 3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호가 들어있는 이 값은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곱근 9와 9의 제곱근 둘의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가끔 문제로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제곱근의 성질을 가만히 보면은 제곱수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루트 16이다 이럴 경우에는 루트 4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이 근호와 제곱이 같이 사라질 수가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 문자로 표현된 경우에서 항상 a제곱이 항상 a다 이렇게 된다? 항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a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과 루트 3의 제곱을 가만히 보면은 이 값은 루트 9죠. 이 값도 루트 9가 됩니다. 근데 이걸 계산하게 되면 그냥 3으로 우리가 쓰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 경우에는 그냥 루트가 그냥 근호와 같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음수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음수의 경우에는 근호를 빼고 나오게 되면 원래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가 음수일 경우에는 A가 음수, 즉 A가 음수일 때는 바로 A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겠죠.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기 제곱근의 성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잘 살펴보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 15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붙이고 이 근호와 제곱을 같이 없애고 써서 15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곱근의 대소관계 비교에서 이거 수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게 되면은 뭐겠어요? 양이 큰 거에서 작은 것들을 뺐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0보다 크겠죠. 즉, 큰 거에 작은 걸 빼게 되면 양수가 나와야 되고, 반대로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빼게 되면, 작은 거에서 큰 걸 빼게 되면 음수가 된다.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가지고 대소관계를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이 있고 3이 있을 때 10 빼기 3은 7, 즉 양수이기 때문에 앞부분이 큰 값이 되고 뒷부분이 작은 값이 된다는 거죠. 그 반대로 3-10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7, 즉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앞부분이 작다, 뒷부분이 큰 수다. 그래서 뺄셈을 이용을 하게 되면 수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둘 다 만약에 루트일 경우에는 당연히 둘 다 같은 이 루트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값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7보다 12가 물론 크기 때문에 당연히 루트 12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첫 번째 기본 유형이고, 두 번째 하나는 그냥 루트가 없어요. 근데 하나는 루트가 있는 상태. 둘 다 같은 동일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근호를 없애는 것보다 근호를 있는 상태로 숫자를 바꿔주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3을 근호가 있는 상태로 바꿔주면 루트 9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두 수를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9와 루트 8 중에서 루트 9가 더 크죠. 숫자 9가 더 크기 때문에 따라서 3이 루트 8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 비교하는 거 관련해서 또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루트 2 더하기 루트 3과 루트 6을 비교를 하고 싶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때는 앞에 정수 부분을 비교를 해줍니다. 정수 부분을 비교를 해서 두 개를 뺄셈을 이용해서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한번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뒷부분 제곱근과 실수 대단한 평가를 한번 풀어보면은, 자, 첫 번째는 즉 마이너스 3의 제곱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 말은 이 숫자를 그냥 9의 제곱근을 물어본다는 걸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9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틀린 보기다. 그리고 두 번째 제곱근 9분의 16은 아까 얘기했듯이 9분의 16에 루트를 씌운 숫자라고 할 수 있고, 9분의 3은 3분의 4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근호가 제곱과 함께 사라지면서 3분의 4. 근데 여기서는 틀렸죠, 이 경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됐다. 그 다음 음수의 제곱근은 음수이다. 음수의 제곱근은 없죠. 우리가 지금 실수 범위 내에서 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수 범위 내에서는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없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또 배우게 되는데, 그때는 또 허수라는 개념을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그 다음 4번 루트 11은 11의 양의 제곱근이다. 어떤가요? 맞죠? 그래서 11의 제곱근은 두 개가 있어서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제곱근은 루트 11이고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11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0의 제곱근은 없는 것이 아니라 0이죠. 0의 제곱근은 0으로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 옳지 않은 것은 에서 1번은 맞죠?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근 기호와 제곱이 사라지고, 이 경우도 2번은 3의 4제곱은 3을 4번 곱한 것입니다. 그런데 둘을 묶어주면 9 곱하기 9이므로 9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3의 4제곱에 근호를 씌운 값은 9의 제곱에 근호를 씌운 것이고, 이때는 9가 되겠죠. 그 다음 3번 문제는 요 앞부분만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3이 되는데, 가만히 보면 앞에 뭐가 있나요?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또 하나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3번이 옳지 않겠네요. 4번은 잘 해줬죠. 여기는 3이 되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3을 만들어 준 거죠. 자, 이 경우도 A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음수면 A가 음수라는 일단 조건을 잘 기억을 해두고 이 상태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A는 양수가 되겠죠? A가 음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2A는 음수에다가 2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그대로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은 이 값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 근호와 제곱근 기호를 생략을 해주면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래서 근호 값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이 값 자체는 뭐예요? 이 값 전체 값 자체는 양수입니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그리고 두 번째 루트 2a의 제곱은 이 안의 값이 뭐예요? 음수죠?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에서 이 제곱근 기호와 제곱을 떼어줍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이 앞부분은 마이너스 a 그리고 빼기 뒷부분은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근데 이 식을 풀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a가 돼서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로 넘어가서 루트 81분의 25에서 둘 다 제곱수죠? 25는 5의 제곱이고 81도 9의 제곱이므로 이 수는 루트 9분의 5의 제곱이므로 9분의 5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렵게 써놨는데 사실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9분의 5의 양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거죠. 9분의 5의 양의 제곱근은 즉 뭐다? 루트 9분의 5이고 플러스겠죠? 이 값은 루트 9분의 루트 5인데 이 부분을 루트를 벗겨내주면 루트 3분의 5가 a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b의 음의 제곱근이 마이너스 6이다. 즉 제곱근을 한 값이 마이너스 6이다. 음의 제곱근. 그럼 양의 제곱근은 플러스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수 b의 제곱근은 뿔마 6이란 얘기예요. 그럼 거꾸로 이 과정이 거꾸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가게 되면은 이때는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6을 제곱한 값은 36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값을 계산을 해주면 a 곱하기 b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a 여기 36을 해주면 12 루트 5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리고 대소관계 비교해서
이렇게 세 수가 있을 때에는 두 개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A와 B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는 이 경우에는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 빼기 B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빼기 B는 마이너스 4루트 3이죠. 그리고 이 값은 동류항끼리는 루트끼리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루트 3 더하기 2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또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 값 자체는 계산을 할 수가 없고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양수냐 음수냐. 그래서 이 두 수 자체를 생각을 해보면은 3루트 3은 루트 안으로 다 집어넣게 되면 루트 27이 되겠죠. 그리고 2루트 5의 경우는 루트 20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값이 계산이 된다면 더 큰 쪽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전체의 값은 음수가 되겠죠. 다시 이 값을 다시 쓰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27 더하기 루트 20인데 큰 쪽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의 값은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렇다면 a-b의 값이 0보다 작으므로 앞에 있는 값이 작고 뒤에 있는 값이 크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보다 b가 더 크다. 그래서 이 답이 안 되는 거를 몇 개를 제외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제는 다른 수를 또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두 번째 B와 C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B-C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동류항이 4루트 3과 마이너스 2루트 3이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2루트 3 마이너스 여기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2루트 3을 루트 12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뒤의 값은 루트 5이므로 당연히 12가 더 크죠. 그래서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즉 B-C가 양수이므로 B가 더 크다. C보다. 그래서 B가 C보다 더 크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제외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는 A와 C의 관계를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세 번째로 A와 C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뺄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빼기 C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 동류항끼리 계산을 하게 되면 플러스 루트 5가 되겠네요. 이 경우는 이미 둘 다 루트로 동등한 조건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 숫자만 비교를 하면 되겠죠. 당연히 루트 5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값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a-c는 양수이므로 a가 더 크다, c보다. 그래서 a가 c보다 더 큰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제곱근의 대소 관계까지 잘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리수와 실수에서 무리수라는 거, 즉 우리가 배운 수의 개념을 다시 구성을 해보면은 가장 우리는 자연수부터 먼저 배웠습니다. 자연수는 우리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숫자를 얘기를 한 거죠. 원시 시대부터 이제 숫자의 개념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꼽아서 셀 수 있는 수들을 자연수라고 했고, 이런 숫자들이 1부터 하나씩 더해지는 숫자들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0이라는 것과 0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0보다 더 작은 음의 정수를 포함을 해서 우리는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정수가 되는 거죠. 정수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즉 양의 정수, 그 다음 0, 제로죠, 제로. 그리고 음의 정수, 자연수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수들이죠. 그걸 합쳐서 우리는 정수라고 배웠고, 정수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뭔가요? 정수를 배우다 보니 정수들끼리의 비로 나타낸 수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유리수죠, 유리수. 그래서 유리수들, 예를 들어서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0.25 이런 식으로 정수들의 비로 표현이 되는 숫자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들끼리 비의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 유리수에는 또 순환하는 소수가 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순환하는 소수 같은 경우는 0.3 해서 위에 점을 찍어서 표현했죠. 그래서 2학년 때 배웠는데 9분의 3 해서 3분의 1 이런 식으로 0.333333 이렇게 무한히 가지만 규칙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무한하는 소수, 우리가 이제 무한소수를 순환하는 경우와 순환하지 않는 경우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순환하는 경우는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합쳐서 우리가 실수가 되는데, 무리수에는 뭐 루트 2부터 해서 루트 3 이런 숫자들이 있고, 또 파이 같은 특별한 수들도 무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수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잘 정리가 된 걸 보게 되면은 이 전체를 합쳐도 실수가 되고, 실수가 있고, 그 실수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로 두 개가 나눠집니다. 이 두 개는 공통되는 부분이 전혀 없고 딱 두 개로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라는 수직선을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빼곡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수만으로 채우게 되면 빈틈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무리수만으로 수직선을 채우게 되면 빈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수는 또다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분수나 소수로 표현된 숫자들이겠죠. 그리고 정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즉 자연수, 영, 음의 정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